체온 1도가 내 생명을 구합니다. 암세포 사라지는 면역력 비밀. 오늘 이야기는 충격적 진실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하고 감기는 달고 살고 손발은 항상 차가운데 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고 하는 분. 바로 내 얘기네 한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암 발병률은 계속 증가하는지, 현대인의 70%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열쇠는 바로 체온에 숨어 있는데요. 단 1도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고 건강과 질병을 나눕니다. 서울 마포구 54세 박민수 씨는 중견기업 부장입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은 적당히 마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등산도 갔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나야,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9시 출근인데 7시에 일어나도 준비하기가 버거웠습니다. 평소 30분이면 끝나던 출근 준비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일찍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회의 시간엔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커피를 5잔씩 마셔도 소용없었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감기가 한 달에 2번씩 찾아왔고 손발은 항상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의 중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민수 씨 환자분, 대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도 크고 주변 림프절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암? 나에게? 저는 매년 검진 받았는데요. 작년에도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미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증상이 없으셨나요? 증상이요? 피곤하긴 했는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손발이 차갑고 감기도 자주 걸렸는데 설마 암 때문인 줄은. 왜 하필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한의사인 대학 동창 친구가 병문안을 왔을 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민수야, 평소 체온이 몇 도야? 체온? 글쎄, 재본 적이 없는데 36.5도. 아닌가? 친구는 가방에서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한번 재봐. 지금 민수 씨의 체온은 35.2도였습니다. 2번, 3번 재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야,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 너 언제부터 이렇게 체온이 낮았어? 모르겠어. 체온을 재본 적이 없으니까. 잘 들어. 체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가 감소해. 그리고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온도야. 너의 면역력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몸이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무시했던 거지. 그럼 피로, 손발 차가운 것, 잦은 감기 다 체온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래, 낮은 체온이 보낸 경고였어.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지금 암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지. 여러분, 민수 씨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감소합니다. 면역력이 3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무려 50%나 증가합니다.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평균 체온은 충격적이게 35도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0년간 평균 체온이 거의 1도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온도가 바로 35도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조사했더니 암 환자 대부분 35도대의 저체온 상태였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이었습니다. 암세포는 42도에서 괴사하지만 35도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자랍니다. 암 환자의 몸이 차가운 게 아니라 몸이 차갑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온만 잘 관리해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암이 증식한 상태라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의 체온이 왜 떨어진 걸까요? 첫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아마 3000보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육은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관인데 체열이 40%가 근육에서 만들어집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하루 평균 2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밭에 가고, 논에 가고, 장 보러 가고, 물 길러 가고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현대인은 3,000보도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은 계속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문제입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 근육들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앉아 일하는 경우가 많아 하체 근육이 가장 먼저 감소합니다. 몸에 근육이 없으니 열 생산이 안 되고 자연스레 체온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알람 소리, 교통체증, 밀린 업무, 동료와 의견 충돌, 업무 마감, 내일 업무 걱정 등 현대인의 하루 종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사실 코르티솔은 위급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호르몬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스트레스 연속입니다. 코르티솔 호르몬 과다는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백혈구 활동을 억제하고 자연살해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미만입니다. 사실 더 심각한 건 수면의 질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몸의 자율신경계는 낮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활동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휴식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체온 조절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우리 몸이 회복되고 면역세포가 재생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식사 습관입니다. 현대인은 차가운 음료수,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찬 맥주, 냉면, 물냉면, 냉커피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게 심각한 건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장내 유익균 수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 70%를 담당하는 장 면역이 무너집니다. 특히 현대인의 과식은 우리 몸 혈액의 40%를 위장에 집중시킵니다. 과식 상태에서는 뇌도, 심장도, 팔다리도 혈액이 부족해 체온이 떨어집니다. 이제 체온이 1도 오르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생명 유지를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 합니다. 뇌가 활동하고 호흡하며 장기들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요. 이 기초대사량의 70%가 체온 유지에 사용됩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기초대사량이 15%나 증가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 살이 빠지고 노폐물이 더 빨리 배출되고 모든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 50% 증가하는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체온이 오르면 백혈구와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백혈구는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공격합니다. 자연살해세포는 면역계의 특수부대로 24시간 온몸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세포를 찾아내 죽입니다. 자연살해세포는 37도, 38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이 급격히 둔해집니다. 체온이 오르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져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됩니다. 동시에 노폐물과 독소 배출도 빨라집니다. 체온이 정상이 되면 호르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체온이 오르면 신진대사와 근육 생성, 수면 조절, 기분 조절로 잠도 잘 오고 피로도 덜하고 살도 덜 찝니다. 체온이 37도 이상이 되면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혈관 구조가 불완전합니다. 암세포는 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만 더 뜨거워져 42도에서 암세포가 괴사합니다. 이것이 온열요법인데요. 암치료에 활용됩니다. 체온 올리는 4가지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체온 올리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일하루 30분 걷습니다. 30분 걸으면 체온이 0.7도에서 1도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 체온이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천천히 산책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팔을 흔들며 걷습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 증가 장 운동 촉진에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만약 혼자 걷는다면 간헐적 걷기를 추천합니다. 전봇대 한 구간은 온 힘을 다해 걷고 다음 전봇대에서 보통 걸음으로 걷습니다. 다음 전봇대에서 전력 걷기를 하고 보통 걸음 반복하기를 8회 하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이 간헐적 운동은 운동 후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전력 걷기 상태의 에너지 소모와 체온 상승이 유지됩니다. 이 하체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이 가장 많은 곳이 하체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의 근육이 7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집중 단련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기본 스쿼트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벅지 힘으로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약간 구부린 상태로 2초 동안 올라옵니다. 초보자는 10회 3세트, 중급자는 20회 3세트, 고급자 30회 3세트를 합니다. 겨울에 스쿼트 50개만 하면 몸이 후끈후끈해집니다. 체온 올리는 4가지 음식을 소개합니다. 1. 생강은 체온 상승의 제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손발 끝에 작은 혈관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생강은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소화가 잘 되고 속을 편하게 합니다. 생강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있어 관절염, 근육통,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항체 생성을 돕습니다. 생강차나 홍차에 생강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이계피입니다. 계피는 혈액순환과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계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노화를 방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춥니다. 차로 마시거나 계피가루를 휴대해 커피나 우유 요거트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으면 손발 냉증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3. 부추는 양기를 돋우는 채소입니다. 부추는 한의학에서 기양초 경상도에선 정구지라 부르는데요. 양기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부추는 혈관 확장 능력과 조혈 작용 지방 대사 개선에 좋은데요. 성 기능 개선은 특히 남성에게 좋습니다. 부추전, 부추 무침, 부추 김치, 부추 계란볶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4.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암, 항균, 항바이러스,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등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여 천연항생제라 불립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마늘은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고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마늘은 고혈압을 완화하고 암 예방에도 1순위 식품입니다. 생마늘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생마늘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구운 마늘을 드십시오. 흑마늘은 발효 마늘로 냄새와 자극 없이 과자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민수 씨는 흑마늘을 아침, 저녁에 2쪽씩 3개월 먹고 확실히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3개월 후 민수 씨의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음식 섭취 시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1.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차가운 커피나 우유는 위장을 차갑게 합니다. 사과도 상온에 사과를 먹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따뜻하게 먹습니다. 2.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음식을 30회 이상 씹으면 저작 운동으로 머리와 얼굴 전체에 열이 발생합니다. 침이 많이 나와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으로 과식을 막아줍니다. 저작 운동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3. 아침 식사 거르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체온의 기초를 만듭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전 내내 몸이 차갑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합니다. 사과식은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과식하면 다른 장기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 체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운동도 좋고 음식도 좋습니다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 비타민 또는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백혈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체온이 높은데요. 비타민C는 백혈구를 더 많이 만들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비타민C는 자연살해 세포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서 비타민C 1g씩 8주간 섭취한 그룹은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가 523% 증가했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 섭취 10년째인 저는 4달 전 검진에서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가 측정 불가 수치로 나왔습니다. 자연살해 세포 활성도가 100이면 나쁜 상태이고 500이면 좋은 상태인데요.
저의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는 측정 장치의 한계인 2000 이상 무한대입니다. 우리 몸이 유해 활성산소는 여름철 신진대사가 왕성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와 DNA를 보호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인데요. 우리 몸 단백질 30%인 콜라겐은 피부, 혈관, 뼈, 연골, 인대 등 거의 모든 조직의 기초입니다. 특히 콜라겐은 혈관벽의 주성분인데요. 비타민C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 혈액순환으로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하도록 도와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입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우울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건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 생성의 필수로 결국 비타민C는 철분 흡수 헤모글로빈 생성 산소 운반 에너지 생산 체온 유지로 연결됩니다. 혜진 씨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비타민C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게 큰 문제인가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상처 치유가 느려집니다.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제 만성 피로, 잦은 감기, 우울감이 비타민C 부족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잦은 감기와 감염 면역력 저하로 만성 피로, 에너지 대사 이상이 생겨 상처 치유 지연 콜라겐 합성 장애로 잇몸 출혈 혈관 약화로 피부 건조와 노화 콜라겐 부족으로 관절통 빈혈 우울감과 집중력 저하가 옵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섭취할까요?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를 위해 6000mg 섭취를 권장합니다. 비타민C 6000mg을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려면 매일 오렌지나 귤은 80개 이상 큰 딸기 200개에 해당되는 양이라 보충제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 열에 약해 야채를 물에 오래 담그두지 말고요. 약한 불에 살짝 데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시금치를 물에 하루 담가두면 비타민C는 50% 손실되고 10분 삶으면 또 50% 손실로 결국 비타민C가 거의 없는 시금치를 먹게 됩니다. 비타민C 보충제는 알약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한 알이 1000mg이라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을 먹습니다. 알약은 고영제가 포함되어 흡수율이 낮은데요. 분말 비타민C는 보통 한 포에 3g이나 2g 들어있어 아침, 점심, 저녁에 1포씩 드시면 되는데요. 흡수율이 높아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큰 날, 감기가 심하거나 삼겹살 회식, 과식 후 흡연자라면 하루 2-3g 더 먹어도 좋습니다. 비타민C를 먹는 중 변이 너무 묽거나 설사 증상이 지속되면 먹는 양을 하루 한두 알 줄입니다. 비타민C는 6시간 주기로 소모되므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하루 3번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혜진 씨는 매일 6g 비타민C 먹는 습관을 3개월 하니 감기는 거의 안 걸리고 피로도 덜하고 피부 톤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비타민C는 강한 항산화제라 직사광선이나 공기 중 산소에 쉽게 변질됩니다.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을 구입합니다. 혹시 비타민C를 개봉하니 흰색이 아니라면 산패된 것이라 먹지 않아야 합니다. 민수 씨는 암 수술 후 6개월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CT 결과가 깨끗해요. 종양표지자 수치도 정상이고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가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 수준이에요. 보통 항암 치료를 받으면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는데 환자분은 오히려 올랐어요? 민수 씨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건 그냥 체온 관리를 했어요. 매일 걷고 운동하고 따뜻한 음식 먹고 비타민C 챙겨 먹고 그게 특별한 겁니다. 그걸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민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전 암 선고를 받았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지금 회복한 민수 씨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체온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 했죠. 하지만 한 달 해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피로가 줄었어요.
2달째부터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암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사실 민수 씨는 50대 중반인데 30대 체력입니다. 체온을 올리면 소화 기능도 개선되는데요. 위장 온도 상승으로 소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체온 1도 올리기는 60세 이후 더 중요한데요. 60세 이후 체온 관리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60세 이후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는 20대의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80세가 되면 5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층의 암 발병률이 10배 이상 높은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요. 체온 관리와 비타민C 섭취로 면역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민수 씨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모님은 올해 70세예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15년 넘게 드셨어요. 작년에는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3개월 동안 고생하셨죠.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체온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잖아요. 이모님께도 권했어요. 이모, 체온 관리 해보세요. 저 이거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모님은 나이 들어서 이제 소용없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하지만 계속 권해서 시작하셨어요. 이모님은 아침 15분 천천히 걷기에 저녁 스쿼트 의자 잡고 5개 생강차 하루 한 잔 비타민C 3000mg 아침 점심 저녁 3회 이것만 했어요. 매우 간단하죠? 한 달 후 이모님이 전화하셨어요. 민수야, 신기한 일이 생겼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 몸이 가벼워.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많이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공복 혈당 150에서 110으로 혈압 150, 95에서 130, 85로 체온 35.3도에서 36.2도로 0.9도 상승. 당뇨약 3알에서 2알로 감량, 혈압약 2알에서 1알로 감량. 6개월 후 이모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민수야, 내가 70년 넘게 살면서 몸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처음이야. 70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이모님은 지금도 매일 실천하세요. 8개월째예요. 최근에는 걷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셨대요. 스쿼트도 10개씩 하신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사람의 습관은 21일이면 만들어집니다. 21일만 집중해서 실천하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실천을 위한 핵심입니다. 일 작게 시작하십시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늘은 걷기 30분을 다 못했어. 20분밖에 안 했어. 실패야 아닙니다. 20분도 대단한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록하기입니다.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하세요. 또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이용하세요. 매일 기록하세요. 날짜 채운 운동 걷기 몇 분, 스쿼트 몇 개, 식사 생강차, 마늘, 부추 등 비타민C 몸 상태, 피로도, 기분, 특이사항. 일주일 단위로 돌아보세요. 일주일 전보다 체온이 0.3도 올랐네. 이런 작은 성취가 동기를 유지시킵니다. 3 함께 하기입니다.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같이 하면 즐겁습니다. 가족과 함께, 부부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하면 쉽습니다. 4 보상하기입니다. 일주일 성공하면 작은 보상을 하세요. 맛있는 것 먹기, 새 운동복을 나에게 선물하세요. 한 달, 6개월, 1년마다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인간은 보상을 기대할 때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5 환경 만들기입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운동복과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이게요. 요가 매트를 거실에 펴놔두세요. 항상 보이니까 운동하게 됩니다. 생강을 미리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세요. 바로 차를 끓일 수 있게요. 비타민C를 식탁에 놔두세요. 식사 후 바로 보이게요. 사무실 책상에도 하나 놔두세요. 점심 후 바로 먹게요. 우리 몸은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발휘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체온 1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온도이고 건강의 지표이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민수 씨는 암이라는 큰 병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아직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 제자리에서 30번 점프해보세요. 그냥 가볍게요. 어떤가요? 몸이 조금 따뜻해졌나요? 심장이 뛰나요?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부엌에 가세요. 생강이 있나요? 없으면 마늘이라도 있나요? 물을 끓이세요. 생강차 한 잔 만드세요. 지금 체온을 재보세요. 체온계가 없으면 내일 약국에서 사세요. 5,000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함, 추위, 손발 저림, 자주 걸리는 감기, 소화불량, 불면증, 이것은 모두 도와달라는 몸이 외침입니다. 나는 알고 있어. 체온이 낮다는 것을,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발 관심을 가져줘. 여러분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60년, 70년, 80년 인생에서 딱 3개월만 집중해서 실천하세요.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한 50대, 활력 있는 60대, 젊은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체온 관리에 있습니다.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높은 체온과 강한 면역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가장 고통받나요?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체온이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체온 1도 떨어지면 면역력 30% 감소하고 1도 오르면 면역력 50% 증가합니다. 35도는 암세포가 가장 활발한 온도이고 37도는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한 온도입니다. 현대인의 체온이 떨어진 4가지는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 감소,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차가운 음식과 과식입니다. 체온 올리는 4가지 운동은 30분 걷기와 스쿼트 하체 근육 키우기,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운동입니다. 체온 올리는 4가지 음식은 생강, 계피, 부추, 마늘입니다. 비타민C의 결정적 역할은 자연살의 세포 활성도 52% 증가에 강한 항산화 작용과 백혈구 기능 강화, 콜라겐 합성 촉진과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종모양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부모님, 가족 건강이 필요한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늙지 않는 식사법, 느리게 늙는 비법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